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스 성공 전략의 김종선입니다. 지난주 미국 증시에서는 큰 방향성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혼조세로 마감이 됐는데 한 소식이 들려왔었죠. 이 중국이 2년간 유지했던 패거제를 포기한다는 소식이 전해왔습니다. 관리 변동 환율제를 시행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 때문에 우리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개장 이후에 상승폭을 점차 확대하면서 1% 넘게 현재 오르고 있습니다. 1.3% 오르면서 1734포인트 선을 걷고 있고요. 코스닥은 0.5%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497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데 500선 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철강주 그리고 또 유통주들이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외국인들의 순매수폭을 점차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프로그램 쪽에서도 6천억 원 넘는 순매수 행진 펼쳐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황은 잠시 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피드 종목 상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문자입니다. 015-8500-1110번으로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앞서 주말 미국이 쿼드러플 리칭데이를 무난하게 보내고 중국 쪽에서 환율 변동폭을 유연하게 가져가겠다. 사실상 위안화 절상 가능성을 내포하면서 오늘 국내 시장에는 훈풍을 불어넣어줬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22포인트 오르면서 1734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 출발은 1728포인트에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1740포인트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상승 탄력은 다소 둔화된 모습인데요.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매수 물량이 꾸준히 나오면서 1%의 상승 움직임을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관이 1,700억 원, 외국인이 1,80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는 3천억 원이 넘는 물량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 쪽에서 6천억 원이 넘는 매수 물량이 들어오면서 지수의 상승을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코스피보다는 상승 탄력은 크지 않은 상황인데요. 현재는 2.6포인트 오르면서 497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은 499포인트 출발했지만 500선 돌파는 아직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497포인트, 497선에서 횡보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장중에는 세 주체 모두가 매수했지만 현재 기관이 매도로 흐름을 바꾼 상태입니다. 개인이 56억 원 정도 그리고 외국인이 12억 원 정도 순매수하고 있는 반면에 기관이 20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4원 내리면서 1188원에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29원 90전 내리면서 1172원 70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 환율이 이렇게 급락한 이후 위안화 절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아시아 통화인 원화도 강세를 보였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업종 지수를 봤을 때 철강 업종이 가장 많이 올라왔다는 점 눈치채셨을 텐데요. 위안화 절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가격 경쟁력이 커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올랐습니다. 포스코가 5% 올랐고요. 현대제철이 6% 상승하고 있습니다. 동국제강도 4.8%, 5% 가까이 오르면서 철강 주들이 강세를 이어주고 있습니다. 조선 업종들도 같은 이유로 올랐는데요. 현재 현대중공업이 5%, STX 조선해양 STX가 7%로 상승하면서 STX 그룹주까지 큰 폭의 상승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안화 절상 가능성이 시사되면서 국내 내수시장, 중국 내수시장이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중국에 기반을 둔 국내 기업들의 주가가 오르고 있는데요. 신세계가 2.9%, 그리고 베이직하우스가 11%, 엑토지소프트는 14%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롯데쇼핑은 장중에 신세계를 제치고 유통주 시총 2위에 등극하기도 했었죠. 오늘 중국 소비주들이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같은 이유로 국내 상장 중국 기업들 주가가 오르고 있는데요. 중국 식품표장이 2%, 그리고 차이나큰과 차이나그레이트 역시 3% 상승 움직임 나타나면서 국내 상장 중국 기업들이 주가 오르고 있습니다. 다른 재료로 오늘 건설업종 크게 오르고 있는데요. 이르면 이번 주에 부실 건설업체들의 명단이 공개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이 명단에 포함되지 않는 대형 건설주들 중심으로 건설주들이 오르고 있는데요. 두산건설이 4%, GS건설이 4.9% 오르면서 대림산업까지 7% 오르면서 대형 건설주들이 강세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2시 구간 현재 코스피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꾸준히 매수하고 있고 기관이 조금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쪽에서도 6천억 원이 넘는 매수 물량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시 구간대 시장 상황이었습니다. 네, 김보람 아나운서와 함께 현재 시황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더욱 구체적으로 시장을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의 김영렬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구체적인 시기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 중국이 위안화 절상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이 좀 되고 있는데요. 특징들 한번 분석해보죠. 네,
우선 오전 중에는 다소 좀 혼선된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위안화 절상 이슈와 관련돼서는 다소 좀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 그리고 유럽 지역과 중국 간의 어떤 무역 마찰 및 어떤 분쟁에 대한 우려가 오히려 이번 중국 정부의 위안화 절상을 어떤 시사하는 발언 내용 등으로 인한 어떤 불확실성 해소에 대한 가능성을 점쳐본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현재 지금 30원 가까이 급락세를 나타내주고 있는데 최근 환율은 시장 위험에 대리 변수의 역할로 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시장이 불안할 때 환율이 오르고 또 그 시장이 안정된 모습을 나타낼 때 환율이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 주었었는데 결국 위안화와 연동된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는 다시 말해 원화가 강세되는 상황을 나타냄으로써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위험자산, 다시 말해서 주식시장에 대한 선호가 강화되는 이런 큰 변화로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소 좀 주춤하게 출발했었던 중국 증시가 상승세로 반전되는 모습을 나타내 주었고 금일 중국 관련주들이 대표적으로 상대적인 강세를 나타내는 점을 감안할 때 전반적인 위안화 절상 이슈는 현재까지는 다소 호재의 내용으로서 반응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우리 한 주의 첫 시작은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에도 여러 가지 이슈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MSCI 선진지수 편입 여부가 또 내일 당장 또 발표가 될 예정에 있고 지금 현재 지수대가 1734선, 1750선을 과연 넘을 수 있을지 거기에도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지금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지만 이 매수 기조도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을지 그리고 또 환율은 또 어떻게 될지 이번 주 증시 전망을 한번 내려보도록 하죠. 네, 우선 연중 고점 돌파에 대한 어떤 단기적인 가능성은 높아졌었지만 어떤 추세의 지속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증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앞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이번 주에 점검해야 될 변수가 상당하고 또 당장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2분기 실적 시즌이 진행되기 때문에 결국 시장에서는 펀더멘털 요인을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는데요. 먼저 2분기 마무리를 앞두고 이제 분기 말 기관 투자자들의 어떤 수익률 관리가 다행스럽게도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고 전반적인 어떤 지수 상승의 가능성은 높지만 어떤 특정 업종으로서의 어떤 주도력을 기대하기보다는 계속 업종 간 순환이 계속 나타날 가능성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서 지적해드렸었던 것처럼 환율이 위안화 절상과 맞물려서 원화 강세 흐름이 나타나게 될 경우 우선 외국인의 수급은 조금 더 안정된 모습을 나타낼 것으로 기대가 되어지고요. 전반적인 어떤 이런 대신 이런 추세 자체에 대한 어떤 신뢰를 지속적인 부분을 기대하기 쉽지 않다라는 점은 이런 급격한 환율 급락은 오히려 수출 기업들에 대한 어떤 채산성 악화를 자극할 수 있는 다소 우려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전반적으로 오늘 주간 단위의 어떤 시장 전망은 다소 좀 낙관적인 부분이 강하겠지만 이런 부분의 어떤 주 후반으로 갈수록 어떤 모멘텀 부재에 따른 어떤 탄력 둔화에 대한 우려는 잠재되어 있다는 쪽으로 감안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전의 양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좋은 효과도 있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수출주에는 또 독이 될 수 있는 그런 면이 있다는 점을 좀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위안화 절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가 또 나오면서 국내 증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오늘 당장 철강소 유통주들이 강하게 반응을 또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이런 업종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앞으로 전망이 또 어떻게 되는지 피해 업종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우선 앞서 많이들 지적하셨겠지만 위안화 절상돼서는 현재 오늘로서만 봤을 때는 호재의 내용으로 반응한 듯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이것이 시간이 경과됐을 때는 또 다소 좀 부담스러운 측면도 없지 않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호재로서 바라본 현재 위안화 절상의 가장 큰 효과다라면 중국 제품과의 어떤 가격 경쟁면에 있어서 우리 수출 기업들의 어떤 우위를 선점할 수 있다는 점은 다소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가 있고 또 중국 내 소비자들은 자국 통화 강세로 인해서 구매력이 상승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위안화 절상과 더불어 중국 소비자들은 예전보다는 좀 더 싼 가격에 수입 제품을 쓸 수 있다는 점을 들 수가 있는데요. 그로 인한 어떤 한국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 기대가 이번 위안화 절상을 통한 어떤 호재로서의 어떤 의미를 찾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소 좀 부정적인 의미로서 이번 위안화 절상을 해석을 해본다라면 이런 원화 가치 절상 압력, 다시 말해서 지금 환율이 오늘도 30원 가까이 급락세를 나타내는데 이것이 추세
지속적으로 상당 기간 진행된다라면 우리 수출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중국을 대상으로서는 제한될 수가 있겠지만 북미 지역이라든지 유럽 지역을 대상으로서는 수출 경쟁력이 약화될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또 전반적으로 중국 주식시장도 오늘 회복세를 나타내지만 다소 센티먼트의 변동성은 다소 커질 수가 있고 우리 수출 기업들이 대부분 생산 기지가 중국에 가 있기 때문에 이런 위안화 절상은 직접적으로 중국의 어떤 노무비 그리고 부품 단가 상승을 이어지게 함으로써 마진 하락에 대한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측면에서 호재로 작용하지만 중장기적 측면에 있어서는 다소 좀 검증에 대한 과정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현재로서 오늘 시장의 반응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단기적으로 좀 관심이 높아지고 좀 낙관적인 시각이 현재 집중되는 것은 가격 경쟁력 측면에 있어서 철강, 화학, 정유업종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유통 및 화장품, 음식료 관련 업종 등의 경우도 단기적으로는 수혜가 기대가 되어집니다. 다만 최근까지 어떤 이익 모멘텀을 바탕으로 시장을 주도해 왔었던 IT나 자동차 측면은 다소 좀 중립적인 자세를 나타내면서 다소 소강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주요 특징으로 보여집니다. 네. 수출주 중에서도 IT, 자동차 등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까지는 평가를 내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 마감이 1시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장 초반만 하더라도 1% 넘게 올랐고 중반부에 조금 상승폭을 줄여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좀 불안감이 남아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마감까지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지 어떤 부분을 또 살펴보는 게 좋을지 그에 대한 말씀도 부탁드리죠. 네. 우선 당장 오늘 밤 글로벌 주식시장이 위안화 절상과 관련돼서는 다소 좀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런 부분은 결국 1750선에 근접할수록 전반적인 어떤 기술적 저항과 맞닥뜨려 있다는 점도 대비할 필요가 높아 보입니다. 결국 위안화 절상 수혜주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고 아직까지 추세의 연속성에 대한 기대가 쉽지 않다는 점을 들 수가 있겠고요. 또 위안화 절상이다라는 부분은 어느 정도 예견이 되었었는데 이것이 시장에 호재로 작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은 정책 관련 수혜주에 대한 부분도 관심을 높일 필요가 높고 특히 이번 주 24일에는 기획재정부 소관으로 이 하반기 경제운용 전략이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어떤 그 대책 그리고 이 통화정책 운용 방안에 대한 부분이 다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부분이 시장에서 거론될 가능성 자체가 크고 이런 면에 있어서 다소 좀 업사이드 포텐셜이 큰 은행, 보험업종 등에 대해서도 단기적인 관심을 가져두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은행 보험주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좀 선침의 관점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 좀 접근하는 전략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오늘 같은 경우도 당장 오늘 밤에 열리게 될 미국 및 유럽 증시에 대한 부분이 다소 좀 호의적으로 반응할 가능성 자체가 크다는 점에 있어서 당장 오늘 이익 실현에 대한 관점보다는 매수 홀딩 전략은 아직까지는 유효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NH투자증권의 김영렬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김영진 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위안화 절상 소식. 지금 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좀 많이 미치고 있고 우리 증시도 좀 많이 반응을 하고 있네요. 1.3% 오르고 있는데요. 현 시황에 대한 말씀 좀 부탁드리죠. 예, 중국 쪽에서 나온 소식 위안화 절상 조치 또 시장의 호재성 재료로 인식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올 초부터 지속적으로 미국으로부터 압력을 받아왔었죠. 또 지난주 미 의회 움직임도 또 강력하게 또 코멘트가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하물며 IMF나 세계은행까지도 동원해서 중국의 위안화 절상에 대한 코멘트를 지속했었죠. 시기적으로도 금주 말에 캐나다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결정되었다는 정치적인 배경도 그래서 거론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내용을 놓고 보면 올해 말까지 3% 정도 절상이 예상될 만큼 속도 조절이 예상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결국 시장에서 항상 예상해왔던 중국이 위안화 절상을 선택했을 때 어떻게 얼마나 조치할 수 있는가 그것을 따질 때 예상해왔던 그 가능한 그런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중국이 내줄 수 있는 정도를 양보한 정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중국 경기 진정세 유도하기 위해서 중국 쪽에서 조치를 좀 취해왔었죠. 지준율 인상 등의 조치를 취해왔었는데 중국 정부 뜻대로 잘 되지는 않았었죠. 결국 선택할 수 있는 다음 단계인 위안화 절상하고 금리 인상의 선택에서 위안화 절상 쪽을 선택했다 이렇게 보면 될 텐데요. 그동안 중국이 긴축을 해야 할 문제점이었던 요인들을 보면 부동산 가격에 한번이 유입되는 상황을 조절해야 했었는데 제대로 안 됐었고요. 또 수입 물가에 따른 물가 불안감을 조절해야 했었는데 그 역시 마찬가지로 잘 안 됐었고요.
최근에는 약간 좀 소비 부진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었죠. 자동차 등의 내구재 소비 증가율이 최근에 계속 둔화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내수 소비차 부양 차원에서 또 조치를 취한다면 결국 금리 인상보다는 위안화 절상이 더 나은 그런 선택이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위안화 절상이 시행되면서 금리 인상 가능성은 줄어들면서 오히려 이제 시장에 추가적인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텐데요. 그동안 실시될 것이 지연되어 오다가 결국 실시된 상황, 금융시장에 심리적으로 긍정적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위안화 절상 요인 그 자체는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요. 연말까지 예상되는 3%의 절상폭, 그 소폭의 절상폭을 감안하면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중국을 통한 단순 가공 무역이나 또 중국에 공장을 세워서 수출하는 기업의 경우는 중국의 수출 감소 효과를 감안하면 좋게만 보기는 좀 힘든 그런 요인도 존재한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오늘 시장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은 실질적인 수혜를 잇느냐의 문제보다 심리적인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이 단일 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규모이기는 하지만 중국 경제가 수출보다 내수로 무게를 옮겼을 때 상황이 단순히 생각해서 쉽게 답이 나올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오늘 상해 증시 또 움직임을 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중국 상해 증시 움직임이 전 저점을 지키느냐 이 기로점에서 반등세 시연하고 있죠. 아시아 증시가 바로 여기서 힘을 되찾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요. 상해 증시가 장중에 마이너스로 또 하락 반전했었던 상황에서는 아시아 증시도 또 전체적으로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아시아 증시가 위안화 절상 그 자체보다도 상해 증시의 영향을 받는 모습이 더 강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에 대해서는 좀 심리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왔다 이렇게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업종별로는 경우에 따라서 등락이 좀 엇갈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단기적인 재료로 인식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철강 기계업종 강세 보이는 모습을 보면은 기계업종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철강업종 같은 경우는 약간 타이밍이 빠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업종 분석을 놓고 봤을 때 여름을 전후로 해서 전환이 될 것 같다 이런 턴어라운드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예상이었었는데 이런 재료로 인해서 갑자기 이렇게 상승이 앞당겨질 수 있는가 이거는 좀 의문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철강이나 기계업종 같은 대표적인 중국 관련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조선업이 속한 운수 장비업종도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고요. 조선업종도 강한 모습 보이고 있고요. 일부 종목 중국 소비 관련주로 그동안에 상승해왔던 종목들 뉴스에 반락하는 모습도 또 눈에 띄는 점, 그 점 또한 특색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철강업종 가장 수혜가 크다는 분석을 놓고 보면 업황의 분석 이외의 요인을 살펴보면은 중국산 철강 가격 대비 경쟁력이 강화된다는 그런 요인하고 또 원화 절상 수혜 업종으로 꼽히는 그 요인을 봐야겠죠. 위안화 절상으로 원화도 또 절상되는 그 영향이 호재성 재료로 또 들어올 수 있다 이건데요. 원화 절상돼서 원가 절감되는 그런 요인은 볼 수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원화가 만약에 더 절상이 되는 오늘 같은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과연 효과가 좀 의문시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기계 업종 같은 경우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가 굴삭기 부문에서 업황 호황은 이미 다 알려졌던 그런 사실이었죠. 중국 소식에 다시 급등하는 그런 모습, 모멘텀이 좀 더 추가된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반면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IT 업종 역시 시장 수익률을 약간 하회하고 있지만 마이너스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은 아니죠. 결국 부정적인 영향도 제한적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생산 비용이 증가하면서 원가에 부정적인 영향 미친다. 이 또한 잘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론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나타날지 원론적인 시장 반응이 나타나고 있지만 실질적인 변화도 나타날 수 있는지는 좀 시간을 두고 체크할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시장 접근이 더 까다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투자 전략은 그러면 어떻게 짜가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오늘 같은 경우 위안화 절상이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따지는 것은 사실 무의미하다 놓고 보고요. 시장 흐름을 볼 때 과연 주도주가 바뀌는가 이 점을 살펴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시장 흐름을 볼 때 오늘 같은 경우 기존 주도주가 추세를 무너뜨리는 상황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위안화 절상의 실질적인 효과가 제한적인 영향인데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위안화 절상 효과가 반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고 역의 효과도 또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요.
원달러 환율이 영향을 받아서 원화 환율에 따른 이제 수혜 업종하고 피해 업종 구분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2차적인 영향까지 오늘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중국 관련주의 상승이 이제 기존 주도주의 하락으로 이어지는 극단적인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하고요. 또 신고가 종목군의 흐름을 놓고 봐도 역시 큰 흐름의 변화는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재료 출현으로 그동안의 주가 차별화의 부담이 해소되는 그런 것이 오히려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소외됐었던 업종이나 업종 내 2등주가 이제 타이밍상 매기 순환을 이어받아야 될 타이밍이었었는데요. 모멘텀이 약간 좀 부재했었죠. 그러한 모멘텀 부재 상황에서 이러한 재료가 나타나면서 매기 순환을 이어받을 수 있었다는 그런 점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소외주들이 상승하면서 이제 지수 박스권 상단에 거의 많이 근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기존 주도주들이 만약에 내일 이후에 다시 흐름을 되찾고 재상승을 할 경우라면 의외로 또 박스권 상단 돌파가 빨라질 수도 있겠다. 이 점은 좀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어떤 재료가 나와도 긍정적으로 해석되는 최근의 분위기, 시장의 분위기가 그대로 이어가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의 긍정적인 흐름이다 이렇게 인식할 필요 있어 보이고요. 그동안의 긴축과 또 위안화 절상의 이슈로 흐름이 안 좋았었던 상해 증시 우려감 해소가 더 긍정적인 모습이고 앞으로는 더 안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우리 시장이 더 안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상당히 긍정적인 말씀을 내려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의 김영진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또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오늘의 수급 상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관 역시 여기에 힘을 보태고 있고요. 개인만이 지금 매도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장 초반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프로그램 쪽에서도 매수가 꽤 들어오고 있죠. 이분께서는 오늘 수급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동양종금증권의 최효종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프로그램 쪽에서도 활발한 매수가 현재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수급 분석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이제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전반적으로 위안화 절상 시기 임박으로 인한 이제 수혜 성격으로 모멘텀이 발생하면서 외국인들과 기관의 대규모 쌍크리 순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급 동향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요. 전반적으로 외국인들 그리고 이 기관 쪽에서 대규모 쌍크리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이제 1,900억 가량의 이제 순매수 그리고 기관에서 1,690억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만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3,450억의 순매도를 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은 이익 실현 개념의 매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이제 외국인들 뭐 한 3억 가량의 순매수가 지금 들어와 있고요. 개인 쪽에서 순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죠. 79억의 순매수 흐름 보이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28억의 순매도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중에 철강 그리고 또 기계업종이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역시나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대중국 관련주, 그러니까 중국 관련주의 그 흐름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철강주라든가 이제 중공업주 이런 쪽이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외국인들 순매수하는 종목들로는 이제 포스코, 삼성전기,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한국전력 등이 이제 순매수 종목 1순위로 이제 꼽히고 있고요. 특히 이제 철강주 같은 경우는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도 이 중국 관련된 이제 수혜주다 뭐 이렇게 이제 특징 지어지면서 이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핵심적인 그런 수혜주다라고 해서 외국인들이 좀 상당히 좀 많이 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순매도하는 종목들은 이제 대체적으로 흐름을 보게 되면은 뭐 기아차라든가 SK에너지 그리고 현대차,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현대모비스까지 순매도가 지금 확대되는 그러한 종목들이 이제 자동차 쪽을 중심으로 좀 많이 보이고 있고요. 기관 쪽에 순매수하는 종목들 살펴보게 되면요. 기관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 중국 관련한 그러한 종목들 뭐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포스코와 이제 현대제철 그리고 KB금융, 신한지주, 한진해운까지 기관들 순매수를 확대를 하고 있는데요. 포스코도 순매수를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외국인 대비로 해서는 현대제철을 좀 특히 1순위로 매수를 좀 많이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매도하는 종목들을 살펴보게 되면은요, 뭐 금융 쪽이 좀 보입니다. 이제 삼성생명을 1순위로 해서 이제 전기전자 쪽에서는 이제 하이닉스 그리고 우주장비 쪽에서는 이제 현대모비스를 순매도를 확대를 하고 있고요. 삼성 SDI와 LG 디스플레이 쪽도 순매도를 확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동시 순매수입니다. 외국인들과 기관들 동시 순매수 보시게 되면은 그대로 오늘 장세를 그대로 이제 보여주는 그러한 흐름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포스코라든가 이제 한국전력 그리고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한진해운까지 순매수를 이제 동시적으로 이렇게 확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제 대중국 위안화철상의 이슈, 모멘텀이 시장에 그대로 반영이 되면서 외국인 수급도 이러한 것을 중심으로 한 종목들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급 베스트 포트폴리오에도 변화가 좀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변화가 있었는지 그와 관련된 말씀도 함께 해주시죠. 네, 전반적으로 한번 계속해서 이어져 나오는 이제 포트폴리오상을 이제 한번 제대로 한번 엎었고요. 이러한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은 뭐 기초적인 부분, 그러니까 이제 건설주에 대한 그 부분은 계속해서 두고요. 따라서 이제 GS건설은 계속해서 유망 종목으로 이제 두고, 그리고 대중국 관련한 종목들, 그러한 종목들을 한 2개 정도 편입을 시켰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 현대제철, 그리고 이제 전기전자 쪽에서는 삼성전기를 일단 뭐 편입을 시키는 걸로 이번 주에 한번 관심 있게 보는 걸로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로 중공업주 관련해서 어느 정도 매기가 좀 쏠리는 쪽으로 이렇게 보고 현대중공업까지 포트폴리오를 좀 다변화하게 이렇게 좀 변화를 줘봤습니다. 네, GS건설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도 흐름이 괜찮았는데 오늘 역시 흐름이 상당히 강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을 한 종목 딱 골라서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입니까? 그렇습니다. 뭐 저번 주에 제가 저번 주 말 정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종합지수가 이제 박스권 상단부 인식을 받으면서 어느 정도 모멘텀이 없는 상황에서 정체된 상황, 그러한 상황을 지금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모멘텀이 이제 오늘부로 이제 생겼죠. 위안화 절상 관련한 이슈가 이번 주 내내 생길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내일 이제 발생할 이벤트라고 한다 이러면은 이제 22일입니다. MSCI 이제 선진국 지수의 편입 여부, 그런 부분은 크게 이슈화는 되지 못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FOMC 회의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제 계속해서 발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이제 위안화 절상만큼 큰 이슈는 없다라고 봤을 때는 위안화 절상 관련한 수혜주 성격의 종목을 좀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두산인프라코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기관이나 이제 외국인들 쪽에서 연속 순매수에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겠다라는 판단이고요. 특히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순매수를 하고 있고, 기관 쪽에서는 이제 하루 걸러서 이제 매수를 하는 그런 분위기를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좀 우호적인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는 부분이고요. 당사 주가의 핵심 모멘텀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중국 위안화 절상 이런 부분이 이제 성격인데, 당사가 이제 추구하는 부분, 이제 영업상 이제 캐시 플로우가 이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굴삭기 반조립 제품을 이제 수출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매출과 이제 영업이익이 상당히 좀 중국 쪽에서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법인들 지분 가치 상당히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분법 이익도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시장 모멘텀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러한 부분이 이제 유효한 이제 구간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현 구간이 이제 이 당사의 차트 흐름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좀 저항대도 이제 만만치 않다. 이렇게 뭐 기술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추격 매수보다는 조금 이제 다소 좀 밑에서 좀 잡는 쪽으로 이렇게 전략을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차트를 보시면서 이제 가격을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은 뭐 한 3일 정도의 조정, 이틀 정도의 조정을 보는 그러한 흐름 속에서 갭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갭을 메꾸고 가든가 아니면 강하다 이러면은 추가적으로 장대 양봉을 뽑아주면서 올라가야 된다라는 이제 논리가 이제 펼쳐지는데, 일단은 우리 매수가는 이제 19,500원에서 2만 원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가가 22,200원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2만 원에서 이제 분할 매수하고 19,500원까지 이제 분할 매수를 하는데, 이제 두 번에 나눠서 매수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 주가는 22,000원까지 일단은 보겠습니다. 이 급락하는 시점에서의 가격대이기 때문에 물량벽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이 가격대에서는 1차 매도 시점으로 잡아드리고요. 손절가는 이제 18,800원 정도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저번 주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이탈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멘텀이 사라졌다라고 판단을 해도 무방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이제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단 현금화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최 팀장님의 수급 베스트 종목, 오늘은 두산인프라코를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에는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피드 종목 상담이 우리를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문자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015-8500-1110번으로 본인이 보유하고 계시는 그 종목의 비중, 매수 가격, 매수 시점까지 자세한 이야기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백룡승천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죠.
예, 먼저 그 예림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림당은 그 전자책 콘텐츠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면서 올해 매출액이 급증하고 순이익이 크게 늘어날 거로 예상되는 그러한 회사인데요. 특히 최근에 그 과학 만화도서 화이라는 시리즈가 뭐 3천만 부 판매를 돌파를 해서 주목을 받고 있죠. 역시 그 차트상으로 보신다면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강한 랠리가 나오고요. 거래량도 좀 잠겨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추세 상승을 이어갈 거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전고점을 지지라인으로 보고 공략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기대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또한 그 풍산이라는 종목은 역사상 최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오늘 위안화절상 이후에 비철금속 가격 상승에 따라 뭐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에 따라서 관련주들이 대거 오르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그 실적 호전이 나올 수 있는 또 그런 상황에다가 IT나 자동차의 수요 증가, 또 제품의 부가가치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풍산은 향후 상승 추세를 좀 더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역사적 고점을 강하게 돌파하고 5일선을 지지받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향후 추세를 이어가면서 좀 더 상승을 해줄 거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추세 상승을 이어가는 종목들은 5일선 지지로 보고 그 분할 매수 전략이 좋아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은 그 중해 신약인데요. 역시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최근에 그 미국에서 덴드리온이라는 회사가 FDA 승인을 받으면서 이 바이오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중해 신약도 덴드리온과 똑같은 수지상 세포를 이용한 그러한 그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요. 최근에 그 대량 거래를 수반한 가격대를 오늘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뭐 상한가에 근접하는 흐름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조만간 고점을 돌파하면 추가적인 상승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에서 주목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물론 이런 그 바이오 관련주들은 임상 3상이 완료되는 시점에서야 아무래도 제품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잘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에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역시 전고점을 돌파하는 바닥권의 초기 국면에 상승 초기 국면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을 관심을 갖고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예림당, 풍산, 중해신약 이렇게 세 종목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추가적으로 예림당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해주신다고요? 예, 예림당은 그 이북 관련주, 그러니까 그 전자책 관련주로서 최근에 그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종목으로서 그 부담 없이 현재가에서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물론 5,500원에서 지금 현재 그 2,000원 가까이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상당히 어려운 구간이지만 그 지지 라인의 지지를 꼭 확인하고 들어간다면 큰 무리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현재 그 대량 거래가 터진 가격대가 7,000원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런 가격대를 강력한 지지로 보시고 현재 구간은 한 7,600원 올라오고 있는데요. 오늘 다소 좀 올랐기 때문에 내일 정도 눌러준다면 뭐 7,500원 정도 5일선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갈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요. 요 중간값 정도에서 한번 오늘 7,600원 또는 내일 눌러준다면 뭐 7,400원 이런 부분에서 분할 매수 전략으로 대응해 보시고요. 목표가는 짧게 한 1,000원 정도 플러스 한 8,500원 정도로 보시고 준비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지라인 7,000원 지켜줄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단기 급등 국면에 있기 때문에 급등주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백룡승천님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피드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문자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015-8500-1110번으로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메리츠 종금증권의 신종익 과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종목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빠르게 봐드리도록 하죠.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이 SK입니다. 99,0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15% 비중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SK 어떻게 앞으로 전망을 내리고 계시는지 그 말씀 한번 들어보죠. 일단 SK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그동안 많이 소외됐던 종목군의 하나고 유가 관련 뭐 SK 에너지를 비롯한 이제 지주회사 합격의 성격을 많이 갖고 있는 주식인데요.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탄력성에 대한 부분 기술적으로 보면
단기적인 소외 종목들, 뭐 지주사들, 한화, 두산, SK, 뭐 세 개 업종으로 딱 국한될 것 같은데요. 지금 시장의 변화가 이런 종목 하나라든가 효성, 두산 이런 종목군들 그동안 장기적으로 소외됐던 종목군들의 조금 반등들이 예상보다 좀 세게 나타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적으로 좀 눈에 띄는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들을 좀 지켜본다면 일단은 시세 탄력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목표가 95,000원 정도 장기이동 평균선 언저리에 있는 240일 전 언저리에 있는 94,000원 수준 정도에서 95,000원 수준 정도까지 목표가를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단기적으로 손절가는 85,000원 수준 이탈했을 경우 지금 현재 부분에 했을 때는 다시 한번 내려온다면 좀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큰 흐름 안에서는 주기에서는 어느 정도 바닥권이 형성되지 않았느냐 8만 원대를 이탈시키면서 지금 3번에 걸쳐서 8만 원대 이탈하는 가격대를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단기적인 대한 부분들은 바닥권이 형성되면서 좀 95,000원까지는 상승 가능성이 좀 여력이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 관점에서 유지를 하시면서 단기 손절가는 85,000원 이탈하면 좀 현금화 전력을 쓰시는 게 좀 더 효과적으로 보입니다. 85,000원 선을 지지선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비중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5%를 현재 보유하고 계시나요? 현재로서는 비중도 조금 더 만약에 어떻게 보면 좀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면 비중을 좀 내려올 때 85,000원 제가 손절가를 말씀을 드렸지만 네. 이 이하로 오시고 좀 장기적으로 보유의 관점을 놓고 보신다면 좀 저가 분할 매수 전력도 다시 좀 추가적으로 지분을 30%까지 보유 비중을 좀 늘려보시는 것도 그래서 좀 물타에서 좀 나오시는 전력도 유효해 보인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SK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LG상사입니다. 오늘 장중에 3% 넘게 상승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분께서는 매수 가격이 31,300원입니다. 10% 비중을 가지고 계시고요. 현재 구간대를 저평가됐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중장기 보유 전략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게 상당히 궁금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0484님께서 올려주셨네요. LG상사 살펴보죠. 예, 31,300원 뭐 가격대는 지금 현재 가격하고 비슷하신데요. 38,000원 현재 가격인데 저평가 부분이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좀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PER 5배 수준 정도에 놓여져 있고 뭐 그룹사에서 대표하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코스피 200 안에 상당히 우량한 회사이기 때문에 5배 수준은 상당히 PER 기준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는 수준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주식은 유전이라든가 유가 상승에 대한 부분 또 이런 부분에 좀 맞춰서 모멘텀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지금 현재로 봤을 때 GS 리테일 백화점 및 할인점을 이제 매각에 대한 부분이 2분기 중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이 매각이익이 한 자산 재평가로 봤을 때 한 1,800억 정도 생길 것 같습니다. 매각 차익이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렇다면 좀 더 저평가 메리트가 부각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주가 수준은 좀 더 레벨업 할 수 있는 구간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일봉에서는 지금 단기 고점이 33,000원 정도 고점으로 형성돼 있어서 지금 현재 수준으로 봤을 때는 일봉보다는 조금 저평가 수준 높게 좀 길게 보고 좀 포지션을 잡고 가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저평가 메리트가 부각이 되는 시점에 간다면 목표가 36,000원까지도 조금 장기적인 보유 관점을 놓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일봉상 손절에 대한 영역권은 지금 여기 중심선이었던 29,000원 수준 정도가 무너지면 실질적인 단기 추세가 좀 이탈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 아직 비중이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들고 가셔도 좀 꾸준한 여유 있게 들고 가셔도 수익을 좀 얻을 수 있는 구간에 도달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 이하로 내려온다면 조금 더 비중을 늘리셔가지고 10% 정도 비중을 더 늘리시면 조금 더 효과적인 전략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답변을 내려주셨습니다. 29,000원 선을 지지선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이하로 내려가더라도 비중을 도리어 더 늘리는 것도 괜찮다라는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목표가로는 36,000원 선까지 한번 바라보는 게 좋겠다. LG상사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번에 상담을 해드릴 종목이 LG화학인데요. 이분 축하를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4만 5천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가격이 31만 2,500원. 상당히 수익을 거두고 계시는데 비중을 써주셨더라면 저희가 상담을 하는데 더 도움이 됐을 텐데 그 점이 좀 아쉽네요. LG화학 언제 매도하는 게 좋을지 그에 대한 전략을 좀 세워주시죠.
역사적인 신고가를 형성을 하고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식에 대한 부분들은 선택을 잘 하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부분으로 본다면, 꾸준하게 이 시장이 이어지는 한 LG화학, 삼성전기, 이런 주도주 영역군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2분기, 3분기로 갈수록 실적들이 더 모멘텀이 강해지는 종목군들로 보여지기 때문에,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 개인적으로 LG화학 목표가는 35만원, 차트에 대한 역사적인 신고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격이 좀 벌어지면 5일선과 이격이 좀 벌어지면 매도 관점에서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전략이 맞으실 것 같고요. 이격이 또 좁혀지면 다시 5일선이나 12선 근처에 내려오면 다시 줄였던 부분을 좀 늘리시는 전략이 좀 맞으실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부분 화학적 모멘텀, 2차 전지 모멘텀까지 같이 플러스 알파되고 있고 최근 시장 분위기가 화학 쪽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LG화학은 거기에 대한 부분에 두 가지 수혜를 같이 입는 종목이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폭은 워낙 시세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폭은 1%, 2% 이렇게 차근차근 올라올 수 있지만 그에 대한 부분 시세의 안정성은 굉장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격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 5일선과 단기 이격이 많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 꾸준한 관점에서 35만 원까지는 그냥 홀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대한 비중을 아까 말씀을 안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비중이 좀 높으시다면 이격이 많이 벌어졌을 때 좀 단기 비중을 좀 축소하셨다가 다시 늘리는 그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좀 더 유효한 전략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음부터는 문자 보내실 때 비중도 함께 남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더 구체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고자 하는 말이니까요.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G화학 한번 살펴봤고요. 이번 역시 좀 수익을 거두고 있는 분이십니다. 대한생명을 매수하신 분이 계십니다. 7,7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비중을 잠시 살펴보도록 할까요? 7,7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60%입니다. 근데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가격이 이 8,050원. 오늘 역시 1.2% 오르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위안화절상 그리고 또 금리 이것과 관련해서 금융주 그리고 또 보험주에 대해서 관심을 한번 가져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을 한번 들어보기도 했는데 대한생명도 이 보험주에 속해 있죠. 그렇다면 대한생명 향후 전망이 어떤지 그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보험주 자체도 단기적으로 어떤 대한생명 상장이라든가 삼성생명 상장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슈가 됐던 부분인데, 장기적 길게 놓고 보면 현대해상이나 이런 보험 관련주들이 많이 소외되는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출구 전략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혜 업종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일단 대한생명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인 부분은 다른 여타 보험사보다는 좀 비싸다라고 보여집니다. 개인적으로 현대해상이라든가 LIG 이런 쪽에 이런 종목군들보다는 좀 비싸다. 상장가가 실질적으로 조금 높게 나왔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좀 어떤 종목군들을 선택하실 때 비싼 주식보다는 좀 그 같은 업종에서도 싼 주식을 좀 찾는 노력이 좀 필요하실 것 같고요. 대한생명 지금은 일단 이익 실현을 하고 계시니까 이제 그에 대한 부분은 목표가 단기적으로 기관 매수세, 외국인 매수세가 좀 동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은 좀 매도폭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단기 목표가 8,500원 수준 정도 앞전에 상장을 시키고 나서 박스권을 형성했던 가격대에 좀 매도 전략을 좀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비중도 60%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전략 매도를 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해 보이시는 전략 같고요. 지금 21선이 터닝을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21선을 견지하시는 거 22선이 올라오는 가격대에 좀 7,630원 정도에 놓여져 있는데 꾸준하게 올라올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22선이 올라오는 가격대에 이탈 시에는 좀 손절에 대한 부분을 대응하시는 게 좀 더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전략 매도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오르고 있으니까 오늘 지금 이 시점에서 매도를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정도면 비중을 한 절반 정도 줄이셔도 좀 더 효과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반대로 지금 8,500원 수준 정도는 좀 부담스러운 가격대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8,000원대 이상에서는 좀 비중 축소하는 전략도 좀 효과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이닉스에 대해서 저희가 상담을 많이 해드렸습니다. 근데 문자가 왔네요. 하이닉스 한번 저희가 봐드리도록 하죠.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26,700원이고요.
20% 비중을 가지고 계십니다. 목표가를 좀 설정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셨고요. 현재 가격은 28,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도 살펴보죠. 예, 제가 하이닉스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상담을 해드리는 것 같은데요. 네. 반도체 가격이 돌기 시작하면서 하이닉스가 또 여러 가지 리스크가 사라지면서 좀 더 강한 상승 모멘텀을 요 최근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2분기에 지금 영업이익 예상치가 9,200억 정도 증권사 예상치인데 그 컨센서스가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약 1조를 넘길 것이다라는 예측치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1조를 넘겼을 시에 그 2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뭘 굉장히 서프라이즈한 모습을 보여주고 PER 수준으로 봤을 때 4.5배에서 5배 수준 정도 놓여졌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IT주에서도 상당히 저평가 메리트가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쿼터에 대한 2분기 실적 시즌에 들어가면 본격적인 하이닉스가 29,000원 고가 돌파 시도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보유 관점에서 놓고 보시고요. 만약에 실적이 예상치만큼 나온다라고 1조가 넘는 예상치만큼 나온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목표가 35,000원 수준까지는 좀 빠르게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좀 빠른 상승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지금 29,000원 박스권 실적 예상치로 봤을 때는 29,000원 박스권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고 자릿수를 변화하는 가격대가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거기에 또 주도주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보유 전략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이닉스는 지금 큰 흐름 안에서는 사신 가격 26,000원, 오랫동안 이 박스권을 겼던 요 구간대가 이탈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보유 관점에서 놓고 좀 중기적인 하반기까지 또 IT나 이런 반도체 업종들은 하반기로 갈수록 성수기로 다가가기 때문에 조금 3분기, 4분기까지 좀 여유 있는 투자를 하셔도 좀 더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보여집니다. 단기적으로 좀 올라왔다라고 해서 너무 내동매매하지 마시고요. 좀 더 여유 있는 관점으로 35,000원 수준, 3만원 돌파가 나타나면 35,000원 수준까지 좀 급한 랠리가 나온다면 좀 매도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좀 더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네. 이분께서는 주식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화신을 거래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3,375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40%입니다. 지금 현재가가 놀랍습니다. 지금 10,000원이 넘어선 위치에 있는데 11,800원이죠. 이분 이익 실현을 해도 좋을지 아니면 더 가져가야 될지 저도 궁금하네요. 그 부분이. 자동차 서스펜서라는 제품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여전히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좀 저평가돼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자동차 부품 업종들이 대부분의 그 종목군들이 좀 예상 실적보다는 상당히 저평가 메리트가 상당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 화신도 마찬가지고 자동차 부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주도주 영역군에서 자동차가 약간 흔들리는 모습과 IT보다는 제가 자동차 부품 쪽은 조금 캐시천으로 제시하는 쪽들이 좀 많아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렇다면 화신도 실질적인 지금 현재 상태의 실적 대비해서는 좀 싼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주가 수준은 좀 이어질 거다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그렇지만 좀 더 이런 표현을 쓰면 좀 그렇긴 한데 사신으로 뜨고 좀 쳐다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흔들리는 모습이 나온다면 좀 주가 수준을 좀 과감하게 이탈하시는 좀 빠져나오시는 전략이 좀 나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 수준이 고가를 돌파하면 돌파 수준에 맞춰서 강한 돌파의 흐름에서 분할 매도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좀 더 11,000원이 이탈할 경우에는 좀 적극적으로 매도 전략을 좀 쓰시는 게 좀 더 효과적으로 보여지고요. 개인적으로는 좀 끌고 가신다면 목표가에 13,000원 정도까지는 도달하실 수 있는 목표가가 보이기 때문에 좀 더 그런 관점에서 좀 고가 12,550원을 돌파하면 좀 분할 매도 관점에서 좀 생각하시는 게 좀 더 효과적으로 보입니다. 네. CJ에 대한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CJ 61,8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30% 비중을 가지고 계십니다. 매도 가격을 좀 제시해 주십시오.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3893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CJ 한번 상담 좀 해드릴까요?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하반기로 갈수록 좀 좋아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원가라든가 원가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좀 많고 어떤 외국인 추세도 꾸준하게 관심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주가 수준 정도는 뭐 개선 속도가 조금 하반기로 갈수록 좀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박스권 상단 앞전에 박스권 상단을 내려가기 위해 어떤 그 1월 달부터 지금 5월 달에 있었던 박스권 상단 65,000원 수준을 단기적으로 좀 돌파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에서 1차적인 매도 관점에 좀 놓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비중을 좀 축소하시거나 거기에 대한 부분은 좀 이 박스권을 안착을 보여진다면 실적을 눌림목에서 7만 원 수준 정도까지는 좀 상승 여력이 좀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집니다. 네, CJ 저희가 살펴봤고요. 문자가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저희가 한 종목 더 봐드리도록 하죠. 우리금융 상담을 해드리는 게 좋겠네요. 16,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역시 이분 역시 30% 비중을 가지고 계십니다. 3121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우리금융 일단 재료는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매각이라든가 실질적인 금융의 은행주들은 참 말이 좀 많습니다. 네. 올라갈 때마다 항상 오를 때마다 이거 너무 싸지 않냐, 여기 한번 가봐야 되는 거 아니냐. 저희들도 그 현장에서 은행주가 제일 난감할 정도로 그 상담해드리기가 좀 난감한데요. 네. 우리금융 단기적으로 봤을 때나 하반기로 갈수록 좀 긍정적인 모멘텀은 유효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한 관심을 좀 가지셔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은 여전히 유효하고요. PBR 지금 100 이하의 수준 정도가 대부분 은행권들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평가 메리트와 그 유럽발 악재 이런 금융권의 리스크가 많이 세계적으로 좀 사라지는 시기가 뭐 하반기로 갈수록 도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시각을 좀 유지하시고 보시고요. 개인적으로 단기적으로는 17,000원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견제하시고 17,000원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그 주가 수준이 좀 더 양호하게 움직인다면 실질적으로 은행주들은 좀 움직이기 시작하면 좀 공격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체안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뭐 다른 IT라든가 이런 뭐 화학 지금 주도하고 있는 자동차 업종들 이런 부분들의 향후 대체 관련된 금융주들의 대장으로 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들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좀 박스권 전략 18,000원에서 15,000원 사이의 박스권 전략이 가장 유효해 보이고요. 거기에 조금 더 17,000원 좀 빠르게 대응하면 17,000원 수준 정도에 매도하시고 좀 더 그 패션에 좀 쫓아가시는 매매를 좀 하시는 게 좀 더 효과적으로 보입니다. 충분히 매력이 있다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조금씩 매수해 나가는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부터요. 금융주들은 충분하게 그에 대한 가치, PBR 가치가 100 이하의 수준이면 거의 최저 수준, 역사적으로 거의 최저 수준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좀 긍정적으로 좀 보시면서 꾸준하게 모아가시면 좀 더 이 금융 섹터의 모멘텀이 생기는 구간에는 조금 더 강한 상승 탄력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유 있는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조금 분할 매수 전략을 사용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관심 종목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의 관심 종목 상당히 눈에 익는 그런 종목입니다. 현대제철을 준비하셨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자세히 말씀 부탁드리죠. 네, 제가 아까 나오기 전에는 9만 원대 초반대에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좀 9만 2천 원대까지 상승을 하면서 종가에 좀 거의 고가 수준으로 끝나는 모습입니다. 현대제철 오늘 각 모든 매체에서 많이들 얘기하셨을 것 같은데요. 위안화 절상의 우호적인 환경이 좀 전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산 철강 가격이 실제로 가격 경쟁력들이 이제 위안화 절상으로 인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 국내 철강 업체들이 좀 거기에 대한 수혜를 입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 가장 포인트인데요. 오늘 위안화 절상에 대한 부분을 움직였다는 부분이 제 개인적인 생각은 현대제철의 모멘텀은 포스코 주가를 잘 보시면 포스코는 굉장히 급하게 이번에 철강에 대한 부분들이 하락세가 나타났을 때 좀 차트 흐름이 굉장히 급격하게 빠지는 모습을 좀 관찰하실 수 있을 것 같고 현대제철은 그 안에 박스권에 좀 갇혀져 있는 모습을 좀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은 그동안 하지 않았던 고로 사업과 안정적인 고로를 매출을 할 수 있는 그룹사의 시너지 효과가 같이 부합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 않았던 산업이 증가하면서 거기에 대한 부분이 철강업종이나 철강석 가격에 대한 하락, 거기에 철강업황에 대한 호전이 나타난다면 가장 선두주로 튀어나오고 수익률 게임에서 가장 우위에 쓰이지 않겠나라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제철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2분기 고로, 1분기 고로가 좀 빠르게 회복되면서 2분기 고로가 좀 가동이 좀 빨리 진행될 예정입니다. 11월에 예정돼 있을 원래 내년 계획이었는데 11월에 예정돼 있는
계획이기 때문에 고로 이익부터 시작해서 좀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많이 올랐으니까요. 뭐 매수가는 91,000원에서 95,500원 수준 정도의 분할 매수 전략을 말씀드리고요. 거기에 목표가 105,000원, 손절가는 단기 85,000원을 이탈하는 데 좀 손절에 대한 부분을 대응하시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대제철 저희가 살펴봤으면 오늘 강한 흐름을 보여줬었죠. 6.7% 넘게 오르는 아주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메리츠 종금증권 동서문지점의 신종익 과장과 함께 스피드 종목 상담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동시효과로 접어들었습니다. 코스피 상승폭이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1.6% 오르면서 동시효과를 맞이했고요. 1740선을 노크하고 있습니다. 장 마감 후에는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지 저희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